네, 수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뭐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에도 이제 봄바람이 불지 지금 또 설 연휴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저런 기대들도 있고 또 뭐 한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좀 더 받지 않겠나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들 또 아까 뭐 앵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또 공시가 이제 인상 때문에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올라갈 이제 보유세 부담들 뭐 이런 것들 많은 지금 이슈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. 과연 이런 조정기에 또 이런 또 뭐 불안기에 어디다를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? 뭐 제가 오늘 좀 그 답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. 뭐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? 네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조정기, 불안기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불패 신화를 이어왔던 부동산 시장입니다.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사실 요즘에 정부에서 각종 규제 정책들 내려오면서 지금 좀 얼어붙고 있죠.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대표님, 이런 불안기에는 좀 어떤 투자 전략 중요합니까? 그렇죠. 뭐 화랑기, 호황기에는 사실 뭐 아무 곳에나 투자해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뭐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조정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결국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서울 중심권이 정말 답이다. 이렇게 제가 뭐 아예 답을 뭐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서울 중심권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아는 것들도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자, 한강 추계 투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그렇죠.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, 우리가 강남 뭐 사구라고 하는 이쪽에 다 이쪽으로 몰려 있죠. 자, 여기에다가 지금 또 왼쪽으로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동작 같은 경우에도 투기적으로 될 만큼 지금 많이 올라갔었죠. 자, 이쪽에 또 지금 뭐 영등포 쪽도 마찬가지고 또 양천, 강서, 그렇죠. 위쪽에도 보면 우리가 마포, 용산, 또 성돈, 광진,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또 강북 쪽에 또 사룡들이 있겠죠. 자,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미사 쪽이라든지 다산 쪽도 지금 많은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겠고요. 자, 이번에 3기 신도시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따지고 보면 한강축 쪽에 또 하나의 어떤 그 핵심을 만드는 이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다 한강 또 가까이 쪽에 있거든요. 지금 이쪽에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강 가까이 있죠. 지금 다산 바로 위니까. 지금 하남 쪽에 있는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또 미사 쪽 요 가까이니까 또 그렇죠.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지금 마곡 뭐 바로 옆이니까 또 한강 가까이 있죠.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3기 신도시마저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한강에 대한 중심, 한강축에 대한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거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또 하나 3대도심에 제가 투자하라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역전산안이다 뭐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좀 외곽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저정을 덜 받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또 3대도시인데 이것은 도심의 사이즈에 따라서 아무래도 빅사이즈들은 그쪽에 많은 어떤 그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. 늘 뭐 선망의 대상이 되는. 자,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종로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그렇죠. 영등포, 여의도 이런 쪽들이죠. 뭐 3대도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3대 업무지구라고 해놨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뭐 엄청나게 빌딩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마천루 경쟁을 할 정도의 대규모 빌딩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 3대도심과 또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결국은 뭐 종로 쪽에 업무 대도심이 몰려 있죠. 강남 쪽에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서 또 업무 대도심이 또 몰려 있죠. 지금 여의도 쪽, 이쪽 영등포 이쪽에 또 3대도심이 또 몰려 있죠. 여기에다가 이제 뭐 최근에 지금 뭐 마곡
쪽이라든지 뭐 또 상암 쪽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7대 광역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업무 지구들이 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것들도 3대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쌍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한강 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3대도심에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 3대 업무지구에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가 되는 이런 지점들은 불황기에도 뭐 정말 짱짱하게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는 또 이런 것이 좀 이제는 좀 안전하겠다. 이제는 안전성을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여기에다가 서울 중심권 투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강남의 학습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실 강남 안에서도 약간 좀 소외되었던 지역들이 자 이제는 뭐 개포동이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가장 부촌 뭐 서울 안에서도 지금 개포, 반포, 압구정 이렇게 순서가 될 정도로 지금 개포동이 이렇게 약진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강남구 개포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강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뭐 우리나라 최대 판자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강남구 개포동, 바로 강남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는 이런 또 소스들이 지금 있게 된다라는 거죠. 자, 반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조금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면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이쪽이 지금 2008년, 2009년 다시 이쪽으로 뭐 반포 자이라든지 아니면 반포 레미아라든지 지금 뭐 가장 비싼 아파트가 또 반포동에 있잖아요.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강남 3구 안에, 강남 4구 안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또 서초구라는 또 강남 3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입지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에다가 삼성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을 곳이 바로 삼성역 쪽이 되겠는데요. 제가 왜 폭풍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정말 폭풍 같은 질주를 할 수 있는 지금 테헤란로 쪽이라든지 잠실 쪽에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 이쪽으로 현대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이 모든 것들이 올 상반기 안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삼성역을 주변으로 해서 또 엄청난 또 폭풍들이 일어날 테고 이 폭풍들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또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이쪽 121만 개의 또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큰 강남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결국 이런 서울 중심권 안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 전략을 짜본다라고 하면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저평가 지역,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서울 강남 아니지만 아직도 저평가된 곳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것들 정말 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런 측면에서 저평가 지역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또 하나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DSR이라든지 신디타이라든지 어떤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대출 없이도 강남 한복판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에다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. 결국은 강남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짧게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10년 단위로 본다면 학습 효과를 통해서도 결국은 나중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상향 그래프를 어떤 신뢰하는 이런 투자, 중장기적인 투자가 좋겠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